근데 문제는 휴머노이드는 이족 보행이잖아요. 그렇죠. 이족 보행은 여러분 균형을 잡으면서 계단을 내려간다든지 네네. 좁은 공간을 지나간다든지 이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때 에너지 소모가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배터리를 탑재할 수 있는 공간이 휴머노이드는 가슴밖에 없다. 현존하는 배터리 기술로는 휴머노이드의 대중화된 시장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근데 2030년까지 이제 배터리 기술이 그 정도 되면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또 한 번 트랜지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EIV 시장. 여기에서 누가 주도권 잡을까가 최종 자동차 시장에서 저는 승자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 한국도 뒤늦게 이제 정부가 민간 합동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에 뭐 1조 이상 투자를 한다고 하고, 이제 기업들 리스트까지 쫙 나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도 당연히 이제 옵티머스 관련돼서 이제 새로운 소식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될 거고, 그리고 젠슨항이 개발자 컨퍼런스 끝난 다음에 기자 간담회 때 휴머노이드가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양산 체제가 들어가는 게 2030년, 그러니까 5년 안에 가능할 거다. 그 기사를 봤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박사님이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테슬라의 옵티머스를 포함한 앞으로 휴머노이드의 좀 네. 발전 가능성, 성장성, 뭐 상용화 시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젠슨왕이 얘기했던 2030년의 시기에는 크게 동의를 합니다. 네네. 네,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이걸 2027년으로 앞당기려고 하고 있어서 그건 좀 너무 무리 아닌가. 네네네. 여러분 중국 같은 경우 2027년에 3,500만 대를 투여하겠다는 거거든요, 공장에. 3,500만 대요. 네. 네네.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네. 그만큼 중국 정부는 되게 드라이브를 스케일이, 엄청 크고 드라이브를 엄청 네네.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한국 정부가 1조 달러를 내년에 1조 달러를 투자한다는 게 1조 원이잖아요. 1조 원이죠. 1조 달러가 아니라 1조 맞습니다. 원인데 네네. 이거를 2030년까지 쪼개서 투자하겠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정말 세 발의 피라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이런 조족지혈이라고 생각해요. 네네. 이 정도의 금액은 네네. 여러분 2030년까지 1조 원은 말도 안 되는 적은 그쵸? 금액이라고 저는 네네. 생각이 들고 네. 리스트업이 쫙 되면서 대학하고 네, 맞아요. 기업들 되면서 이제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그건 일시적으로 오르는 네네.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아마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 어느 당이 지배하든 정부가 들어오든 네. 휴머노이드 사업에 대한 규모는 더욱더 커질 거라고 지금까지 연구는 더욱더 커져야만 하고 커져야만 되는 거죠. 당연한 거죠. 더 커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1조 원은 네. 정말 작은 돈이라는 말씀을 네. 드리고 싶고 네. 지금 크게 타임라인과 관련해서는 전 젠슨왕이 더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는 테슬라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옵티머스가 5,000대를 지금 만들고 있고 네. 뭐 현대자동차가 거기다가 보스턴 다이나믹스 네. 부분 같은 경우에도 네. 협업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언제부터 대량 생산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쵸. 의미 네. 있는. 네. 왜냐하면 규모의 경제 효과를 못 만들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휴머노이드가 시장에 들어가려면 휴머노이드 가격이 최저임금의 노동자를 대체하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 최저임금의 노동자를 대체하는 대로 들어가는데 네. 그 나라의 최저임금을 대체할 수준으로 가려면 얼마나 가격이 낮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100만 대는 생산해야 연간 100만 대는 생산해야 옵티머스를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가격이 형성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 기가팩토리에 쓰기 위한 거라든지 또는 타 공장에서 테스트로 쓰기 위한 것이 대중화되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100만 대를 누가 먼저 생산할 수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AI 부분에서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 이번에 엔비디아하고 협업하기로 했잖아요. 네네네. 그건 뭐냐면 자기 AI 기술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엔비디아의 협업을 통해서 이제 풀어내는 것도 현명한 저는 파트너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서 독립적으로 지금 잘 가고 있는 데가 피규어 같은 데죠. 피규어는 03부터는 대량 생산을 하겠다는데 대량 생산의 규모를 얘기하진 않았어요. 예를 들면은 일론 머스크도 10,000대를 생산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5,000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거를 매스 프로덕션이라고 사실을 경제학적 의미에서는 정의할 수 없지만 피규어도 아마 그 정도 생산하면서 매스 프로덕션이라고 하지 않을까. 지금 여러 가지 지금까지 상황은 뭐냐면 공장에서 생산하는 게 아니라 다 하나하나 수작업을 통해서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규격화된 매스 프로덕션을 하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제가 초반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브렉스루가 생겨야 될 부분은 AI도 브렉스루가 생겨야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액추에이터는 지금 많이 근접해 와 있다고 봅니다. 액추에이터는 이제 근육의 역할을 하는 전기 모터입니다. 이 전기 모터 부분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 손의 자유도 부분에서 인간의 27도하고 지금 대단히 가까워진 22도까지 갔다라는 조금만 한다라면 27도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이 손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노동을 할 때 손이 가질 수 있는 역할이라는 건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허리 힘도 중요하고 인간이라는 건 다리의 힘도 중요하고 코어의 힘도 중요하지만 노동을 할 때 손이
지금 손가락처럼 작용하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노동들이 너무나도 많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봐야 되는 거지만 또 하나 지금 기술적으로 가장 큰 장벽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게 배터리 부분이에요. 배터리. 네. 그러니까 이 유니트리의 이 배터리들은 다 2시간이고 보스턴 다이나믹스 2시간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테슬라도 아마 그걸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네. 근데 아마 2시간 정도가 되지 않을까로 추론을 하고 네네. 있습니다. 여러분 배터리 소모가 무거운 거를 들고 갈 때도 배터리 소모가 많이 들지만 균형을 잡는 데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두 가지 단점이 있죠. 자동차는 우선 첫째 배터리를 많이 탑재할 수 있는 공간이 크다. 그렇죠. 네. 근데 휴머노이드는 가슴밖에 없다. 네. 그리고 자동차는 균형을 잡을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바퀴라는 것들이 네네. 있기 때문에 네. 균형은 항상 바퀴가 잡아줘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휴머노이드는 이족 보행이잖아요. 그렇죠. 이족 보행은 여러분 다리가 많을수록 거미가 다리가 많으니까 균형을 잘 잡는 거고 그렇죠. 그나마 사족 보행 균형 네. 잘 잡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족 보행은 균형을 잡기 어렵고 균형을 잡으면서 계단을 올라간다든지 균형을 잡으면서 계단을 내려간다든지 네네. 균형을 잡으면서 좁은 공간을 지나간다든지 이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때 에너지 소모가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근데 거기 균형을 잡으면서 물건을 들고서 계단을 올라간다든지 물건을 들고서 균형을 잡으면서 좁은 공간을 통과하기 위해서 몸을 요리조리 움직인다든지 이러면 에너지가 엄청나게 소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공장과 작업실에서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배터리 기술로는 휴머노이드의 대중화된 시장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저는 근데 2030년까지 이제 타임라인을 잡아둔 거에는 배터리 기술이 그 정도 되면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LFP건 3원계 배터리건 네. 뭐 전고체는 좀 빼더라도 네. 이 매년 7, 8%의 퍼포먼스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네네. 이거는 3원계뿐만 아니라 LFP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7, 8%로 과연 2030년으로 해결할 거냐, 그러니까 한 번의 점법은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배터리를 직접 만들지 않는 저는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중국은 페어링을 또 시켜주겠죠. 자율주행도 하웨이와 바이두의 그것을 전기자동차 연결해줬던 네네. 것처럼 CATL과 BID의 이러한 배터리 기술들을 유니티리라든지 이런 기업들하고 페어링, 연결을 시켜줄 겁니다. 중국 정부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휘기어 이런 데서의 결정적인 문제는 배터리 공급을 못 받아버리면 끝난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이런 데 같은 경우 이제 패나소닉이라든지 LG 엔솔에서의 배터리를 기대할 거고. 네네.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올 핸즈 미팅에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죠. 사실 일론 머스크가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사람들한테 보도가 안 됐는데 이번에 네. 뭐라 그랬냐면 네. 4680 배터리를 네. 자신들에게 납품하는 업체들 중에서는 자기네들이 가장 저렴하게 만들게 됐다라는 거야, 대량 생산을. 자체가. 예. 네네. 그건 뭐냐면 네. 전 세계적으로 4680을 자기네가 제일 저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네. 지금 테슬라에 납품하는 업체가 패나소닉하고 LG 엔솔이죠. 그렇죠. 네. 즉 패나소닉이나 LG 엔솔보다는 자기네가 더 저렴하게 만들게 됐다는 거예요. 마침내 이제야. 네네네. 그만큼 이제 여기에 대한 기술력들이 증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기술력을 직접 만들어 봐야 돼요. 직접 만들어 봐야 어떻게 이것을 업그레이드 시킬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네. 대량 생산을 경험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기아차도 지금 이제 배터리 시장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휴머노이드 시장이 있는데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지 않는다? 그러면 초기 시장에서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AI는 어떻게든지 엔비디아랑 협력을 해도 돼요. 네. 자체 AI를 가지고 있으면 더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카니컬한 엔지니어링 이것이 이제 들어가는 것이 액추에이터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즉 우리가 보이스로 얘기하는 것을 액션으로 하는 보이 투 액션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은 AI가 이뤄낸다라면 내가 액션을 갖다가 왼쪽 팔을 갖다가 요만큼 움직이라고 했는데 못 움직이면 이게 곤란해지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물리적인 메카니컬한 엔지니어링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거는 액추에이터 기술 부분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진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기술들이 성장을 더 해줘야 되고 이것이 그리고 대량 생산되면서 비용을 낮춰주면서 항상 여러분 대량 생산은 한 개당의 평균 비용을 낮춰준다. 평균 비용을 낮춰주게 되면 한 개당 평균 비용을 낮춰주면 그만큼 저렴하게 판매를 즉 프라이스 생산 비용에다가 코스트에다가 이윤을 붙여가지고 나오는 것이 우리가 대중들이 구매하는 가격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 가격도 같이 낮아질 수 있다라는 네네.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 가격이 낮춰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젠스랑이 얘기했던 2030년이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시절까지 근데 반드시 풀어야 될 것은 AI 부분도 마찬가지 중요하지만 배터리 부분에서의 브레이크스루는 반드시 필요하다.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이런 부분도 같이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정말 배터리
배터리 부분에서의 2차 전지 부분에서의 브렉스루가 생긴다라면 저는 전기차보다 더 많이 배터리가 공급될 곳이 휴머노이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시장도 엄청나게 커질 거기 때문에 배터리의 2차 전지 시장은 기술력 있는 2차 전지 회사의 시장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피규어 AI가 최근에 들은 게 비상장인데 약 59조에서 60조 정도 가치를 부여받는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과도한 밸류라고 보시진 않으신지 궁금하고 중국 휴머노이드 회사들 있잖아요. 뭐 유니트리부터 네네. 해가지고 중국 관련된 회사들이 미국하고 기술 수준이나 미국의 격차를 얼마나 좀 좁힐 거라고 보시는지. 우선은 저는 피규어는 물론 지금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도 휴머노이드 사업에 뛰어들었고 메타 같은 경우에도 휴머노이드 사업에 네네네. 뛰어들었고 그래서 구글이 이제 투자한 회사가 앱트로닉이라는 회사인 거고 네. 그 앱트로닉 회사도 뭐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그래도 지금 테슬라의 옵티머스를 빼고서는 가장 그 협업도 하면서 지능화되어 있고 네. 뛰어난 곳은 이 피규어죠. 피규어 네. 같은 특히 오픈 AI 협업까지도 이제 끝낼 정도로 없이도 우리가 AI 부분은 진화시킬 수 있다라는 기술적 자신감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BMW 미국 공장에서 지금 프로토타입 맞아요. 테스트를 네네. 하고 있는 네네.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 앱트로닉은 벤츠 공장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들 공장에서 테스트는 해보고 있죠. 그리고 지금 BYD도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휴머노이드 사업을 진출하겠다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네. 미국으로 볼 때는 저는 지금 피규어 겉으로 보이는 영상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유튜브 영상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사실은 보스턴 다이내믹스보다는 피규어가 더 앞서 있다고 보는 거고요. 왜냐하면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현대 자동차에 쓰겠다고 했지 그 쓰는 모습들에 있어서 테스트 버전은 보여줬지만 네네. 옮기는 거, 네네네. 요 철판 일로 옮기는 거, 네네. 그건 제가 보기엔 로봇이 더 빨리 옮길 수 있는데 로봇 팔이 네, 협동 로봇이. 네. 협동 로봇이 한테지만 네네. 해보는 건 좋은 네네. 거죠. 이 정도 수준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옵티머스가, 저는 대단히 또 다른 장르에서 앞서 있다고 보는 거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의미 있는 플레이어라고 저는 네네.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엔비디아로부터 협업이 없으면 진화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엔비디아의 종속된 구조를, 이게 좋게 보면 협업이고, 좋게 보면 그쵸. 형식 속에서 네네. 같이 진화하는 거지만, 나쁘게 보면 종속성인 거죠. 맞습니다. 피규어 같은 경우 오픈AI하고 관계를 정리할 정도로 독립적으로 AI 부분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 거고 테슬라야 워낙 뭐 혼자 하는 데고 그쵸. 이런 부분이 존재하는 거고 이제 중국이 무서운 거는 네. 중국은 국가 전략에 2023년 11월에 국가 전략이 발표되고 그거대로 진행되는 거거든요. 꽤나 오래됐다라는 거고 국가 네. 전략이요. 여기에 의해서 엄청나게 스타트업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고 황저우에도 많고 뭐 곳곳에서 다 많이 있고 유니티리는 그 중에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또 AI 국방 쪽에서도 이 로봇 산업에 대한 휴머노이드에 대한 니즈가 많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도 출연시키고 있지만 사족 뭐 로봇이라든지 네네네. 뭐 또는 드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전체 시장에서 저는 중국은 독립적인 생태계로서 대단히 규모 있게 성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역전되는 것은 거의 시간 문제다 할 정도로 오고 있지만 저는 이렇게 막 역전되고 그러지 아니라 그냥 어깨를 겨루는 수준으로 미국하고 지금 중국에 의해서 재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유럽 같은 경우도 덴마크에도 대단히 큰 산업단지가 존재하고 있고 유럽의 기업들 중에서도 의미 있는 로봇 기업들도 존재하고 있어요. 독일이나 프랑스도 다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국만 하고 뒤늦게 뭐 1조 원 투자하고 있고 뭐 이런 거 전혀 아니고요. 네네네. 다른 나라는 더 많이 투자하고 있고요. 네네네. 이런 부분에서 지금 맞습니다. 미국과 중국에서 들어가는 돈의 규모는 천문학적인 수준인 거고 네. 그거에 비해서 1조 달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네. 우선은 지금 미국과 중국이 가장 이 부분에서는 이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고 이것이 대중시장화 되는 것 얼마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내년이면 벌써 2026년으로 가는 거고요. 2030년부터 대중화된다라는 것은 27년 정도에는 기본적인 브렉스루가 생기면서 뭔가 이 용도를 찾아내게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 박사님 국내 휴머노이드 로봇의 가장 뭐 탑티어라고 얘기 많이 나오는 데가 삼성전자 최근에 인수한 레인보우 로보틱스거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여러분 가서 재무제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거기는 매출은 100% 협동 로봇, 맞습니다. 코봇에서 나오는 거고 네네. 휴머노이드 로봇은 R&D잖아요. 그쵸. 진짜 R&D 몇 대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거기에 AI 기술은 뭐 아직까지는 저는 엔비디아 선택할 거라고 보고 네네. 있어요. AI 그 자체 AI 기술 존재하지 않고 있고요. 그렇죠. 협동 로봇은 흔히 말하는 엔드-투-엔드 AI가 아니잖아요. 네네. 센싱 쪽에서만 AI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센싱 쪽에 있는 AI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문제는 얼마나 자율적으로 또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일을 해내느냐. 또는
인간이 할 수 없었던 예를 들자라면 전선줄을 갖다가 차 안에다가 집어넣는 이런 손가락들의 기술들을 손기술들을 발휘할 수 있느냐 네네. 이런 문제라고 본다라면 네. 저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로봇주로서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것 의미 있게 상승하고 있다고 봐요. 왜요? 코보 시장은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협동 로봇 시장은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로봇으로 돈을 번다? 네. 의미 있는 거고 성장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서 수익 구조 좋다.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좋은 회사라고 봐요. 네네네. 그거와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을 재편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아직까지 확인할 수 없다. 이 두 가지 소식은 신호는 좀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박사님 최근에 미국하고 유럽에서 1월달, 2월달에 그래도 YY 전년 대비해서는 20%씩 성장에 나오고 있고 3월달에 특히 유럽 데이터 엄청 좋더라고요. 프랑스만 좀 깨지고 이게 전기차 판매량 회복되고 있는데 테슬라 포함해서 앞으로 전기차 그 유럽에서 CO2 규제 관련된 것도 유예가 아니라 3년 유예가 아니라 3년 동안 평준화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25년도에 전기차를 많이 못 팔면 26년이나 27년도에 당연히 많이 팔아서 벌금을 안 내야 되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잖아요. 미국도 신규 전기차 모델이 계속 나올 거고 전기차 자체의 성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거는 이제 티핑 포인트를 지났다고 봐요. 중국은 이제 역전이 불가능한 상태고요. 네. 유럽 같은 경우는 여러분 금지가 2030년에 있었어요. 내연기관차 금지가 2030년에서 2035년으로 연기됐고 네. 영국도 2030년에 내연기관차 금지였는데 2035년으로 연기가 됐어요. 네네네. 그건 뭐냐 2040년으로도 연기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네. 하지만 지금 변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킬로메타당 CO2의 이 규제가 매년 그러니까 2, 3년에 한 번씩 강화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96까지 내려갔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킬로당 96g 이상은 CO2를 배출하면 안 됩니다. 근데 네네. 여러분 기아의 모닝이 103이잖아요. 네네. 기아의 모닝도 못 판다는 거예요. 근데 그쵸. 어떻게 팔죠? 네. 자동차 판매 총량을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를 많이 팔면 팔수록 이건 0이니까. 맞아요. 네. 0이니까 여기다 제네시스 한 대를 더 팔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현대차는 목숨 걸고 유럽에다 전기차를 팔았던 거예요. 처음에는 아이오니까 뭐 EV6를 팔았던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원래 있던 니로라든지 이런 거 네. 그냥 이렇게 개조해서라도 갖다 팔았던 이유가 네. 내연기관차 팔고 싶어서. 였다라면 이제 전기차도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지금 유럽에다 팔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유럽은 쿼터제가 있으니까 이 단계별로 CO2를 규제하면서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놨고요. 네네. 이런 것들은 캘리포니아에도 적용되고 있어요. 캘리포니아는 쿼터제고요. 네네. 캘리포니아는 쿼터제라서 예를 들면 2027년 같은 경우에는 2026년 내년에는 뭐 37%인가는 무조건 전기차로 팔아야 돼요. 그럼 만약에 그 37% 못 넘으면은 네. 37%는 틀릴 수 있습니다. 34일 수도 있고 35일 수도 네네. 있는데 그래서 30% 그리고 이것이 2028년에는 좀 더 올라가고 그렇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네. 2035년에는 완전히 금지되거든요. 하이브리드도 금지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그런데 이 중간에서 만약에 이 쿼터를 못 맞추면 대당 내연기관 파는 거당 10만 달러인가 20만 달러 벌금이 있어요. 맞아요. 네. 이런 식으로 이 단계별로 전기차로 전환되는 과정들이 레귤레이션이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전체 차량 매출에서 한 15%를 넘어서면 전기차가 네. 티핑 포인트가 발생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중국은 당연히 넘어섰고요. 네. 유럽도 이제 넘었죠. 넘어섰고 네네. 미국이 아직 안 넘어섰죠. 미국은 이제 8.9%에서 9% 정도 수준인 거죠. 맞습니다. 네. 한국만 지금 뭐 자꾸 캐즘 얘기하면서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럼 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가 100대를 생산하는데 20대를 만약에 전기차로 생산해요. 이 80대가 어려워져요. 이 규모의 경제는 역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네. 규모의 경제로서 좋은 점들이 있었는데 네. 예를 들면 제가 100대 매일 100대 만들다가 80대밖에 못 만들어요. 아, 그렇죠. 네. 그러면 내연기관에 네. 프라핏 마진이 급강화합니다. 네네네. 그럼 어느 정도 가면은 뭔가 또이는 되는데 돈을 못 버는 거예요. 네. 돈을 못 버는데 여기다 투자해가지고 신모델 만들겠어요? 한번 여러분 페리세이드 한번 껍데기는 개조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디자인도 좋아지고 맞아요. 안에 있는 디젤 모터 네. 계산했을까요, 여러분? 그걸 계산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연기관은 계속해서 R&D 투자를 해줘야 되고 생산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이 티핑 포인트를 지나면은 안 됩니다. 근데 현대차를 한국 시장으로만 보시면 안 되죠. 한국에서 파는 대수가 200만 대가 안 되잖아요. 네, 맞아요. 전 세계적으로 파는 건 700만 대니까 나머지 500만 대는 수출하는 차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 수출하는 부분에서 예를 들면 200만 대 가까이가 예를 들면 이제는 전기차인데 네, 네. 이 500만 대를 가지고서 R&D가 이게 전처 400만 대로 되고 300만 대로 줄어들면 여기에서 각각 모델마다 그 개발을 내년에는 새로운 페이스리프트를 껍데기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안에 내연기관이나 파워트레인도 해줄 수 있겠냐고요. 못하게 돼요. 네네. 그래서 요 지점이 오면은 내연기관을 빨리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BMW 회장이 과거 얘기했거든요. 가장 어려운 게 바로 이 이행을 어떻게 큰 문제 없이 갈 것인가.
일종의 이행하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전기차에도 투자해야 되고 내연기관에도 그쵸. 투자해야 되는 네. 이중고인데 판매량은 절대량은 비슷하다라는 거. 이러니까 회사가 어려워진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심지어는 BMW나 폭스바겐이나 메르세데스 벤츠는 중국에서 시장에서의 맞아요. 처참하게 당하니까 전체 생산량도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네네. 현대는 그나마 전기차 부분이 성장하면서 전체 생산 규모가 올라간 거예요. 내연기관대로 있고. 네네. 이러니까 현대는 축복을 받은 거죠. 음. 근데 과연 이것들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요즘 EV 시장은 EIV 요즘 맞아요. 전문가들은 SDV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드리븐 베이클이라고 해서 네네. 그들만 좋아하는 단어를 많이 써요. 네네네. 요즘 이거를 EIV라고 얘기를 합니다. EIV. 전기 네. 일렉트릭 베이클. 네. 전기차에서 일렉트릭 인텔리전스 베이클. 아. 이게 좀 더 직관적이잖아요. 네네. 이 EIV 시장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는 것이 중국 자동차들이죠. 음. 한국도 여기에서 얼마나 서두를 수 있는가가 대단히 중요한 거고, 테슬라는 EIV 시장에서 가장 모범적인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제 EV 시장이 또 한 번 트랜지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EIV 시장으로. 여기에서 누가 주도권을 잡을까가 최종 자동차 시장에서 저는 승자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앞에 휴머노이드 로봇 얘기하면서 네. LG 엔솔이나 뭐 SK온이나 삼성 SDI가 글로벌 탑티어 배터리 업체니까 네.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강력한 신성장 동력을 탁재한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보면 국내 배터리 업체들한테는 기회가 있는 거 아닌가요? 굉장히 좀 희망적인 생각이 들어서요.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얼마나 R&D를 할 수 있는 여윳돈이 있느냐. 저는 거기에 LG 엔솔은 들어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글로벌 그래도 3대 플레이어잖아요. 그렇죠. 네. 글로벌 3대 플레이어가 가질 수 있는 저는 규모의 경제 장점은 계속해서 추가 개발에 대한 추가 연구에 대한 네네. 투자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네네.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LG 엔솔 같은 경우 매우 기대가 되는 저는 기업이라고 보고 네네. 있는데요. 삼성온이나 네. 삼성 SDI나 SK온 정도가 얼마나 R&D 투자를 할 수 있는 여윳돈이 있을지는 네네. 잘 솔직히 말해서 제가 내부 재무제표를 안 뜯어봐서 네네네. 제가 한국 기업들은 잘 안 보는 네네네. 경향이 있어서 잘 네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다. 네. BID나 CATL 예. 3개 정도는 대단히 규모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현존하는 배터리 팔면서 잊혀진 시장이 그냥 커지는 것이 아니라 배터리가 반드시 더 좋아져야 된다. 그렇죠. 네네. 네. 여기에는 엄청난 R&D 비용이 들어간다. 네네. 그런 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런 막대한 투자를 감내하고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LG 엔솔은 그 영역에 들어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 박사님 팔란티어 좀 업데이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신규로 좀 관심 보이시는 기업도 있으면 좀 소개 부탁드려요. 팔란티어는 사실 업데이트할 것이 없죠. 왜냐하면 이제 네. 실적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실적 발표를 봐야 되는 거고 네. 실적 발표에서 이제 봐야 되는 것은 얼마나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룰 오브 40 네네. 이 부분을 80까지 넘겼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성장률이 대단히 매출 부분에서나 그리고 또 프로핏에서도 대단히 좋고요. 네네. 또 하나 이제 팔란티어에서 좋은 것은 이 민간에서의 네네. 커스터머 어카운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커스터머 계정들이 네.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 이런 거를 계속 보시게 되면 아마 팔란티어가 1분기에도 저는 증가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계속 성장하는 기업은 계속해서 주가가 매크로적인 영향을 뺀다라고 한다라면 좋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고 중동의 전쟁이 종식되어도 지금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미국 국방부 내에서는 팔란티어에 대한 니즈가 대단히 크다라는 왜냐하면 미국의 군사 전략 전체를 다 바꾸고 있기 때문에 가장 거대한 군대라고 할 수 있는 미군이 네네. 군사 전략을 다 바꾸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팔란티어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버먼트 영역에서의 매출도 증가할 거고 또 민간에서의 매출이 증가한다라고 한다면 팔란티어는 계속해서 좀 좋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저는 매달 큰 돈을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는데 제가 이제 투자처를 조금은 더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화하기 위해서 제가 두 군데를 저는 더 투과를 했는데요. 네네네. 여러분들이 꼭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안 네네네. 합니다. 이거는 네. 어떤 아이디어처럼. 추천이 아니라 그냥 저의 개인 네네. 속사정을 얘기한다. 네네.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두 군데 투자한 데는 네. 적은 규모로 투자했지만 매달 조금씩 늘려나갈 계획인데요. 하나가 리튬 아메리카스라는 기업이고요.
리튬 아메리카스요. 네, 그러니까 와. 뭐 원래는 이제 좀 네. 분사가 됐어요. 원래 상장한 지는 꽤 됐는데 이제 네. 분사가 되면서 주가가 크게 떨어졌었는데요. 네네. 분사하면서 리튬 네. 아르헨티나로 이제 되면서 아르헨티나에서 리튬 만드는 회사는 그쪽으로 독립을 해서 네네. 상장이 됐고, 그다음에 지금 리튬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지금 특히 너바다 쪽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또 네. GM하고도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리튬이 존재하는 건 확인이 됐고, 네. 이것을 이제 생산해내기 위한 개발 단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발이 완료가 된다라면 특히 이제 히토류 수출도 이제 중국이 규제하고 있는 그쵸. 상황에서 네. 사실은 이제 또한 중요한 거는 리튬 정제소가 또 미국에 만들어졌잖아요. 네네. 테슬라가 만들었죠. 그래서 리튬의 생산지는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지만 정제하는 것은 지금 중국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 네네. 이런 부분에서 생산과 정제가 미국에서 정제 공장이 들어섰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또 정제하기 위해서 중국을 가야 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저는 리튬 아메리카의 성장 가능성은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 아메리카스에 투자를 했고, 또 하나 한 것은 인페이지 에너지라는 곳인데요. 인페이지 에너지는 태양광 쪽 아닌가요? 네, 맞아. 태양광 쪽이기도 하고 또 ESS 사업도 하고 ESS. 있고 네네. 전기 충전소도 하고 있어요. 아, 그런데 이 태양광 네네. 사업은 굉장히 다양하네요. 네네. 근데 네. 태양광 사업을 여러분 뭐 바이든 행정부가 끝났으니까 그래서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저는 들어갔는데요. 여러분 텍사스라든지 오히려 공화당 주에서 대단히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윈드보다는 태양광 쪽으로 지금 많이 오히려. 네네. 가고 있는 거고 네. 태양광을 버리고서 미국이 저는 아무리 드릴 베이비 드릴을 해서 네. 석유를 캐고 천연가스를 캐도요. 이러한 이 태양광으로 이미 테크놀로지적으로 이미 넘어갔다고 저는 보고 있어서 네. 태양광 시장이 줄어들 거라고 미국에서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발전 단가가 워낙 싸서 그런 거죠. 그렇죠. 이미 가격이 경쟁력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태양광 인버터 시장에서는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이 50%거든요. 그래서 1등이겠네요. 네? 네. 그래서 이 인페이지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재생에너지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커진다라면 ESS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테슬라의 ESS 부분도 엄청나게 커지고 있지만 테슬라만이 독점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는 곳에는 네. 요즘 ESS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데이터 센터가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ESS에 대한 시장은 그렇기 때문에 LG엔솔도 지금 ESS 시장 들어갈 맞아요. 거고 CATL도 ESS 시장이 들어갔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인페이지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조금 투자를 들어가서 이 두 군데를 제가 최근에 포트폴리오에서 투자를 확대를 했습니다. 네. 근데 박사님, 이 리튬 하면 앨범알이라는 기업이 있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튬 아메리카스. 거기는 이제 네. 여기는 워낙 저평가돼 있고. 앨범알은 좀 고평가되어 있다고 보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리튬 아메리카스랑 그다음에 인페이지 에너지 좀 공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마지막으로 이 비트코인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라 박사님 보시기에 그래도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의 어떤 뷰, 뭐 5대5면 5대5, 7대3 뷰가 바뀌셨는지 좀 궁금하고 현금 포함해서 자산 배분, 미국 주식, 한국 주식, 현금, 비트코인, 채권, 뭐 이렇게 자산 배분 측면을 한 말씀 해주시면 저는 비트코인을 투자를 아주 작은 돈을 하고 계세요? 아니 한 적은 있어요 몇 번. 네네네. 주로 어떻게 하냐면 거기다 저축해놨다가 모아가지고 네. 환율 좋아지고 이제 투자할 때 되면은 한 달에 한 번씩 갈아타시는 그래서 미국 주식으로 그래서 지금 떨어질 때가 아니라고 보면 네. 왜냐하면 네. 그렇잖아요. 비트코인 그냥 제가 흔히 말하는 떡상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리고 그때까지 돈 모아두면서 모든 심리전을 갖다가 마음 졸이고 이걸 잘 못해요. 네. 제가 누구나 마찬가지. 펀더멘탈을 네네. 볼 수 있는 분석할 수도 없는 이거를 제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은 중간에 은행에 놓든 2%보다는 좋으니까 네네. 1%도 안 주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돈 1,000만 원 열으면 그렇죠. 어쩔 때 보니까 돈 뭐 1,100만 원 돼 있을 때, 네네네. 1,200만 원 돼 있을 때 맞아요,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미국 주식 투자하는데 이렇게 거쳐가는 그리고 근데 요즘 같은 데는 안 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거쳐가는 것으로서 저는 유의미하게 가끔 활용을 한 3번 정도 활용한 것 같아요. 약간 파킹 통장 같은 거. 네네네. 그렇게 활용을 했고요. 근데 이거는, 비트코인이 이제 이 심리적인 것을 견뎌내실 수 있는 분들은 저는 비트코인은 다른 알트코인은 모르겠지만 비트코인은 투자할 만한 네. 가치가 저는 분명하게 있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 앞으로 또 특히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도 성장 전망은 되게 높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저는 100% 한국 주식은 태어나서 한 번도 사본 적이 없고요.
네, 그리고 미국 주식만 투자를 하는데 미국 주식 투자액이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목표치에 그래도 많이 좀 다가가고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요거를 좀 완성한 다음에야 네. 그 다음에 아마 저도 뭐 크립토에 대한 투자에 대한 고민들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다 끝나면 언젠간 한국 주식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저는 이렇게 단계 들어갔다 단계 빠지는 일을 잘 못해서 한국 주식까지 할 수 있는 대범함과 시간은 네네. 그러려면 또 시간 투자를 더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까지 할 시간은 지금 아직 없어서 한국 주식 투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미국 주식 100%시네요. 네네네. 그 최근에 그래도 중국 뭐 항생테크 이렇게 많이 올라가잖아요. 예전에 네네. 샤오퐁도 투자하시고 샤오미도 투자하고 하셨는데 최근에 그럼 중국 주식은 비중이 아예 없으신 거예요? 그렇죠.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재정적 여유가 없는 거죠. 제가 돈이 많으면 다 하죠. 저 캐나다 주식은 하나 있습니다. 캐나다 주식은 뭔가요, 그러면? 뭐 이거는 뭐 구체적으로 어느 회사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네네. 제가 이제 미국 방산업체들을 보게 되면서 방산업체들은 성장할 때 M&A를 대단히 많이 해요. 네네네. 왜냐하면 이제 그렇겠죠. 국방성하고 관계가 신뢰도를 뚫기가 네. 쉽지가 않거든요. 아. 한 번 신뢰도가 뚫리면 그 신뢰도가 있는 회사로 합병이 되면서 그 회사가 규모가 커지는 성장성을 항상 보여왔어요. 그래서 앤드릴 지금 대단히 성장하고 있고 비상장이죠. 근데 앤드릴도 벌써 3번 합병했거든요. 와.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보는 거는 앤드릴이 다음번에 합병할 회사가 어딜까.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제가 캐나다 저 회사가 될 수도 있겠다. 앤드릴 이렇게 방산. 네네네. 네. 그래서 방산 회사니까 분명히 앤드릴이 저 회사에 저 기술은 필요로 하면은 합병을 하겠구나. 라고 해놔서 이거는 그냥 합병이 안 되면 주가가 오를 수가 없는 기업. 네. 그래서 그냥 이거는 합병 후보군이네, 앤드릴 합병 후보. 그래서 당연히 방산 쪽이겠네요. 네네네. 그냥 재미삼아. 어렵게 캐나다 주식 사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럴 것 같은데요? 국내 거래할 수 있나요? 전화로만 할 수 있어요. 전화로만요? 그것도 와. 장 오픈했을 때만. 그래서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요. 뭐 그 정도 하는 거 외에는 이렇게 저는 다변화를 시키기보다는 저는 제가 목표치한 주식을 좀 다 사서 저는 어떻게 분할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요. 하고 나면 한 내년 정도부터는 조금은 저는 이제 사고 파는 행위를 좀 해볼까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뭐 팔아서 차익 실현해가지고 더 사고 이러질 않았거든요. 내년부터는 지금 따로 지금 제가 미국이나 독일의 유튜브 채널 중에서 투자 채널을 유료로 구독하는 게 3개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요즘 많이 공부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또 공부하고 있고 네네. 뭐도 공부하고 있고 해서 이제 뭐 거시경제야 뭐 공부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지만 제가 그래도 독일에서 학부부터 경제학으로 학부 석사를 했으니까 네네네. 이건 좀 이렇게 이해하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네네네. 있는데 주시장은 뭐 제가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렇게 공부한 지도 한 1년 반이 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유료 채널에 가입해서 독일과 미국 채널, 그래서 미국과 하나, 독일과 2개에서 3군데 채널에서 열심히 유료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독일에서 공부를 오래 하셨고, 독일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데, 독일의 세계적인 제약바이오 기업도 있고, 이런 기술력인 뭐 제가 것도 있잖아요. 제 직업이 투자자가 아닙니다. 저 회사도 있고. 그렇죠. 네, 하는데 회사를 운영하시니까. 제가 이 전문 투자자라면 그렇게 하죠. 근데 제가 소액 투자자인데 그리고 매달 조금씩 분산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보시는 거죠. 네네네. 마지막으로 이제 주시장, 특히 미국 시장 넘어가는데 미국 시장에도 최근에 변동성이 너무 커가지고 미국 주식에서도 많이 힘들어 하시는 서학개미 분들한테 좀 한마디 해주신다면, 최근에 변동성이 뭐 줄어든다고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네, 대단히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라고 생각이 들고, 누구의 말이 맞을지, 정말, 이번에 존 리가 또 얘기를 하는데, 존 리는 저는 핵전쟁이 일어나도 주식시장을 긍정적으로 볼 사람이라 생각하고요. 네네네. 블랙락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침체가 들어왔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럴 때는, 누구의 말이 맞았다 틀렸다가 아니라 계속 생각해 볼 수 있고, 누구도 맞출 수는 없는 시장이구나. 네네. 불확실성의 시장이구나. 여기서는 이제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이 대출로 투자하신 분들은 되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레버리지, 네네. 레버리지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는 이 콜 투자를 하신 분들, 마진 콜 투자하신 분들, 그래서 주식을 담보로 투자하신 분들, 대출을 받아서 이런 분들에겐 되게 어려운 시기고 제가 그분들에겐 좀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바가 좀 없고요. 나머지 투자자분들은 좀 마음을 좀 심리적으로 지금 흔히 말해 수건을 던질 때는 아니라는 생각. 네, 이거를 좀 가지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인페이즈라든지 리튬 아메리카스는 다 3, 4월에 산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사 나갈 생각이고 지금이 적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래서 일부는 또 지금 사고 있거든요. 네네. 많이는 아니지만 하여튼 네.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전략은 다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제가 뭐 테슬라라든지 또는 발란티어라든지 이런 네네. 데에 대한 그리고 뭐 몇 군데 하나 더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기 주식을 또 늘리지는 않고 있어요. 늘리지는 않고 있고 신규 주식들을 좀 찾고 있는 방향으로 저도 투자 전략을 바꿔내고 있는데요. 저는 네. 좀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거의 롤러코스터 수준으로 주가가 그렇죠. 올라갔다 네네. 내려가기도 하고 또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또 맞습니다. 내려가기도 하기 있기 네. 때문에 좀 이렇게 좀 잡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장시간 네. 그 미국 주식과 해외 주식 그리고 이런 그 AI 산업 그리고 휴머노이드 산업에 대해서 다양한 깊은 인사이트 나눠주신 강정수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